본 방송은 영화 죄 많은 소녀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이미 보셨거나 영화를 보지 않아도 상관없거나 안 보고도 본 척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주간 영화 보고 시작합니다. 좀 이따 이제 경찰 아저씨들 와서 뭐 여러 가지 물어볼 거야. 경민이 실종됐다. 네가 경민이 죽는 거 보고 싶다고 그랬다던데? 네가 진짜면 죽어보라고. 죽을 수 있냐 그랬잖아. 그거 그냥 말만 그렇게 한 거지. 네가 그랬잖아. 너는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그날 새벽에 너랑 통화했다며. 이유를 왜 저한테 찾으세요? 너 나한테 말 안 한 거 있지? 너는 임마 네 생각밖에 안 하는 거야. 오늘 그만하자 이제. 지금 제가 경민이 죽인 것처럼 그러시잖아요. 걔 지금 저 엿먹이고 있는 거예요. 죽을 용기도 없는 니. 네가 경민이 그렇게 만든 거야. 진짜 제가 먼저 죽으려고 했었어요. 억지로 끌고 간 거 아니라고요. 내가 증명하면 되잖아. 그래서 재밌네요. 이 영화는 정말 보는데 근데 정말 장면이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는 장면들 되게 많지 않았어요? 물론 잔인하지만 무슨 말이지? 끔찍하던데. 가을의 어떤 뭐 그 숲속의 뭐 그런 네, 그런 것도 있고 가을의 숲속? 되게 이 영화 감독이 어떤 관찰력이 좋다고 느낀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게 학생들의 일상에 대해서 캐치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연기하는 배우들의 어떤 리얼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연기할 때도 굉장히 연출 그리고 연기 방식에 대해서 배우들한테 얘기했던 게 너무 원한을 가지거나 분노한 것처럼 보이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연기 연출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과하게 연기할 수도 있잖아. 이런 상황이 사람들이 인식하기로는 시나리오를 잘못 해석하면은 억울한 죽음 뭐 그런 거 관련된 주변 사람들의 어떤 행동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면은 그런 식으로 연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연기를 좀 더 밑으로 내리고 좀 더 무감각하게 연기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지만 그 죄책감을 잊으려고 하는 그런 비겁한 행동들 그런 거가 되게 잘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아름답다고 느낀다는 거는 그런 그 왜 영희 목에 구멍이 나가지고 거기 그걸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게 아름답다고요? 그걸 열어가지고 풍선을 갖다 대는 장면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기괴하면서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장면들을 굳이 넣는 게 그 장면 되게 좀 인상 깊긴 신기하면서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네. 이게 아름답다는 게 정말 미적으로 네. 아름답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그 비슷한 장면인데 뭐 그 병원 장면이나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이런 질문하기가 이미 영화를 오해했기 때문에 뭔가 조심스럽기도 하는데 그 우리 그 시놉시스를 얘기하면서 아예 접근하지 않았던 그런 그 레즈비언이즘에 관련된 그런 있었잖아요. 삼각관계지. 분위기가 계속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아까 얘기는 안 했는데 CCTV를 돌려봤었는데 경민이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뭐 제일 실종- 처음에. 죽기 전에 터널에서 영희랑 이렇게 뽀뽀를 키스를 했죠. 예. 예. 그거를 척하고. 엄마 아빠랑 형사랑 다 같이 보잖아 선생님들은. 네. 그래서 경민이 엄마 같은 경우는 이게 더더욱 영희 짓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리고 경민이 엄마는 그걸 보면서 내 딸이 여자한테 키스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한 걸 눈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걔는 없잖아요. 내가 딸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나 없구나라고 그래서 서치 생각했을 생각을 거예요. 엄청 네. 많이 했어요. 저도요. 그치. 서치 우리 얼마 전에 했던 그 서치도 딸이 실종되고 딸을 겁나 찾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딸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딸이 누구랑 친한지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이번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경민이가 생각보다 친구가 없고 경민이에 대해서 친구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아 얘는 좀 떠들고 뭔가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못하고 약간 이기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엄마도 되게 충격을 많이 받는 것 같고 그 엄마가 그리고 되게 웃긴 게 그런 장면을 봤지만 영희한테 직접적으로 너 우리 딸이랑 키스했잖아, 너 우리 딸이랑 그런 관계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절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것도 그거에 대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회피하고 있는 느낌? 그치. 그러면서 영희한테 좀 더 압박감을 하고 내가 모르는 딸의 모습을 알고 있다는 거에 대한 약간 분노 혹은 원망 막 이런 것도 다 섞여 있어서 더 영희한테 집착하고 영희한테 되게 뭔가 욕하고 화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한솔이가 영희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게 반전이었어요. 아 진짜요? 저는 계속 티가 나잖아요. 둘이 완전 커플 관계였고 그런데 약간 그랬어요. 뭐라고 그건 네, 계속 티가 뭐 났는데 나중에 처음부터? 알게 되었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지는 저는 않았어요. 병원에서 알았는데 와가지고 진짜요? 울면서 네, 저도 뽀뽀할 때 진짜 저는 초반부터 둘이 커플인데 경민이가 영희한테 관심 있어가지고 굳이 표현하자면 꼬리치는 관계였고 한솔이가 그거에 대해서 좀 경계한다는 느낌을 저는 받긴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영희를 뒤통수 치듯이 영희에 대해서 안 좋은 증언을 해가지고 뭔가 커플이지만 그렇게 되게 막 공유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고 좀 더 육체적인 관계인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면 어차피 걔도 두려우니까 자기한테 화살이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 네. 발 뺀 거지. 왜냐면 둘의 관계가 그냥 친구라기보다는 어떤 밀착한 관계가 느껴지는 게 한솔이는 어울리는 건 다른 친구들이랑 어울리는데 뭐 영희가 생리통 때문에 약 달라고 할 때도 그렇고 어떤 그런 둘만의 밀접함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아 진짜? 난 몰랐어요. 보통 막 저도- 친구들이 엄청 친해도 그런 생리 얘기라든가 그런 거는 되게 친한 친구랑만 좀 공유하는 건데 그런 것도 같이 공유를 했었고 도둑질도 같이 하고 네. 한솔이가 혼자 있는 장면이 저희가 한국에서 많잖아요. 고등학교를 안 나와서 모르나 봐요. 아니면 저만큼 좋아하는 여자가 혹시 눈치가 지금 뉴질랜드는 레스비언이 없나 봐요. 코알라밖에 없나 봐요. 계속 뉴질랜드에 눈빛이 코알라 없어. 거기 코알라 아니에요. 호주예요. 거기 호주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죄송합니다. 난 뉴질랜드인 거 이제 커밍아웃인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번에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처음 소개할 때? 네 안녕하세요. 뉴질랜드에서 온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스칼렛입니다. 아, 되게 다국적 팟캐스트네. 뉴질랜드, 미국, 한국. 되게 다국적이다. 엄청 다국적이다 진짜. 말 막 한다. 한국. 네. 그리고 또 뭐 티가 엄청 나죠. 계속 쳐다보잖아요. 몰랐어요. 계속 그 약간 원망하는 눈빛이나 아니면 약간 미안한 눈빛으로 계속 한솔이가 영희를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백했을 때도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꼬리치지 말라는 식으로. 그리고 영희랑 경민이랑 둘이 키스하는 장면 나왔을 때 거의 확정적으로 생각했던 게 둘이 공식적이진 않지만 왜 여고 안에서는 누가 있지. 그런 애고 누가 입안인지. 네, 누가 여고 안에서 누가 입안인지 대부분 알기 때문에 영민이래. 결국 영민이 나왔다. 영민아 내가 요즘 잘 보고 있다. 영희가 그런 캐릭터라는 거는 반에서는 암묵적으로는 조금씩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도 있고 특히 그 한솔이랑 그런 관계라는 것은 근데 그러면서 그 생각돼서 영희가 어디가 매력이 있지?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영화 타이틀도 그래요? 되게 맞다고 느꼈어요. 되게 죄 많은 소녀라는 게 보통 어떤 사람이 되게 인기가 많고 이러면은 죄 많은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처음 들어봤는데 완전 죄 많은 처음 사람이라고 들어봤- 한다고? 나는 흔한 말이에요? 나죄 많은 사람. 본 사람 그러니까 너무 사랑을 받고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이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그런 점에서 죄가 많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누가요? 뭐 잘생긴 죄 이런 아, 거요? 잘생긴 죄, 막 예쁜 죄,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많이 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느낄 만한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아니야 미성. 그런 듣지 마 듣지 마. 그런 점에서 죄 없는 소년. 죄 없는 소년이라 또 디스했어. 자기 디스했어. 죄 없는 소년. 죄 없는 소년. 투 이노센트. 왜 잘생긴 죄가 없어? 왜 잘생긴 죄가 없어? 씨. 여기 죄 없는 팟캐스트네요.
저 때문에 제가 좀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죄. 제가 아는 그 죄가 아닌가 봐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적으로 아. 봤을 때는 되게 그 영희가 죄가 많다 이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주변 친구들이 다 너무 좋아하잖아요. 얘를 어떻게 보면 되게 치정극이죠. 그래서 그치. 여고괴담 생각났어요. 저도 투. 여고괴담 2 오 저도 여고괴담 2가 어떤 그런 그럴 수 동성애적인 컨셉이 학교에서. 들어가 있잖아요. 예, 여고 약간 안에서의 장르 엄청 다르지만 근데 특히 그 뽀뽀하는 장면 바로 그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엄청 그 섬세한 느낌이 계속 있어가지고. 나는 여자 감독인 줄 알았어요. 저도요. 아, 근데 미묘하게 남자 감독스럽다고 느껴진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영희가 배 아프다고 하면서 양호실 가가지고 선생님이 야 너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피 이러니까 닦아서 보여주지. 피 닦아서 보여주잖아요. 누가 아무리 미친 여자애라도 누가 그렇게까지 하나 싶어가지고 영희는 그렇게 영희는 하겠지. 그럴 수 있어. 영희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것도 제가 오해가 많은 소년이기 때문인지 좀 모르겠지만 그 이 영화 해마적인 부분은 뭐 물론 제목부터 약간 최 관련된 내용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영화를 봤을 때는 계속 생각났던 건 자살에 대한 뭐 이슈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어떤 사회 뭐 아까 그 다른 선생님이 이제 뭐 20년 동안 이렇게 막 자살을 4번 봤던 거,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막 서로 죄 던지려고 하는 것도,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병원에서 방문하는 건 그 장례식에서 이제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는 건 공동체이라는 허구,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동체의 어떤 그 환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친하게 학교라는 이렇게 공동체요? 친구라는 공동체? 둘 다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회에서 그리고 네. 이제 그 학교에서도 그 선생님들의 첫 반응은 서로 보호한다는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네, 네, 네. 그랑 뭐 책임을 약간 피하려고 하는. 처음에 그 교장 선생님들 세워놓고 그거보다 더 좋은 이유가 없냐. 원인을 네, 좀 잘 찾아봐라. 다른 원인을 찾아봐라. 정말 이 자살한 아이에 대해서라기보다 이제 뭐 애도나 이제 뭐 어떤 슬픔이나 이제 뭐 그런 감정을 보여주는 것보다 이제 그 이기적으로 네. 자기를 방어하는 형태로 네. 나오죠. 네. 맞아. 학생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그래도 그나마 민감한 건 죄의식에 제일 그나마 민감한 건 학생들이라는 느낌도 많이 받았던 게 어른들은 죄의식에 대해서 떨쳐를 내려는 것보다도 더 비겁하게 행동을 하는데 아이들은 아무래도 아직 어리다 보니까 그 죄의식에 더 뭔가 몰입되고 심지어 영희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무게를 느끼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 정말 못돼서라기보다는 자기도 어떻게 보면은 죄의식이 있는데 너무 사람들이 극다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회피하고자.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은 사건이 생기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잘못이 아니야. 약간 그런 식의 말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존재였는데 영희도 어떻게 보면은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영희한테 해주지 않고 다 네 잘못, 다 네 잘못, 너가 그랬지, 너야 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오히려 그거를 견디지 못해서 더 심각한 상태로 흐르게 된 것 같고 그 사건 속에 모두가 피해자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그 경민이의 죽음에 뭐 조금씩 일조를 했을 수도 있죠. 했을 수도 있고 아예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누가 그랬냐, 누가 경민이를 평소에 괴롭혔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서로가 뭐라고 해야 되지? 러시안 룰렛 같은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돌리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그런 희생양 찾기를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사실 저는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일진 애들이 굳이 막 그 집에 찾아와가지고 괴롭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영희 막 괴롭힐 네, 때. 영희 막 괴롭히고 그럴 때 사실 그 제 느낌에는 일진 애들은 그런 거 관심도 없고 누가 죽었나 이런 그거 관심도 없을 것 같은데 뭐 굳이 가서 괴롭히는 거 자체는 조금 리얼리티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는 했는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것도 우리는 모르지만 저변에 일진 애들이 평소에 경민이를 괴롭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 죄책감 때문에 일부러 더 그런 과한 액션을 취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 일반 사람들은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했을 때 왜 죽었대 이거를 항상 얘기하게 되고 그거에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많이 보이는
저는 그냥 이슈처럼 생각해서 애들이 재미로 그렇게 괴롭힌 게 아닌가 그 생각도 했어요. 사실 저도 경민이는 뭐 반에서 뭐 자기들 무리에 있는 애도 아니고 해서 뭐 죄책감이나 뭐 애도 이런 걸 못 느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인터넷에서 무슨 사건 일어나면은 막 갤러리 털고 그러잖아요. DC 갤러리 털러 안 가자. 하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우리라 하면 이제 아, 그런 모든 거 하시는 분인가 사람들을 보다.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스칼렛을 제외한 사람들로서 제너럴한 사람들. 제너럴 피플들 네티즌님들께서 이제 뭔가 사건이 뭐 연예인 그치. 뭐 스캔들이 났다 이러면 그치. 다 그 욕하고 인스타 막 댓글에다가 겁나 욕하고 걔 그러니까. 몰라도 잘 몰라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네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심심풀이로 그런 게 아닌가 싶었고 실제로도 막 웃으면서 막 하잖아. 네, 재밌다고. 네. 영희가 다시 살아난 것도 이슈고 그다음에 경민이가 자살한 실종되고 것도. 자살이었던 것도 딱 그냥 사건 같은 거라서 애들이 더 영악한 존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같은 걸 보고 이렇게 다른 생각들을 하시는. 교사도 저는 그 교사가 담임 선생님이나 뭐 다른 선생님들이 그 장례식장 가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그 예절 같은 거 알려주잖아요. 그거 그냥 교사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뭐 It's not your fault 이런 거 얘기 안 해준 거는 담임으로서 좀 부족한 부분이죠. 근데 나중에 어쨌든 나 협박하니 막 이렇게 나 네. 했지. 네. 영희가 내가 죽을라 그랬는데 이랬다고 하니까 너 지금 너 죽는다고 나 협박하냐고. 그때 맞아요. 저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했지. 막 그래서- 아주 관심도 없는 사람도 아닌 게 처음에 그 경민이가 뭐 노래 듣고 있다고 해서 자기 무슨 노래인지 궁금해서 노래 빼서 들어보기까지 했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면 그렇게 뭐 엄청 악한 누구를 몰아가려는 그런 선생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또 이제 이 감독이 되게 남자 감독 같다고 느꼈던 부분들이 아까 전에 그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어느 순간 넘어가졌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는 막 생리대 그런 거 보여주는 거 사실 조금 별로였어요. 그 생리대를 엄청 적나라하게 보여주잖아요. 네, 자꾸 두 번이나 보여줬잖아요. 화면에서 내내 피가 나오잖아요. 네. 그게 약간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예수처럼 희생하고 다시 부활하고 단죄하고 막 이런 거를 좀 의도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좀 있어요. 상처를 만져보고 그렇긴 한데 피 나오고 네. 생리대 자꾸 보여주고 네. 피 그 약간 과한 연출 좀 느껴졌던 부분이었어요. 저는 그 생리대 생리대가. 굳이 떼가지고 버리는 거 이런 거 보여주는 거 약간 불편 네, 좀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은 과하다. 과하다는 느낌, 포녀의 이미지를 되게 형상화하려고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저라면은 이거를 굳이 이용하지 않아도 이 장면을 굳이 쓰지 않아도 다른 식으로 또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미 그거 말고도 다른 장면들 통해서 피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뭐 락스물 토하는 것도 피 나오고 여러 가지 피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것까지는 안 했어도 상관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 요거에서 진행하는 이제 한국 독립 영화에서는 그런 장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런 나도 맞아요.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싫었어요. 진짜 포인트야. 많아. 너무 전형적이야. 그래서 그런 게 그 싫었어. 생리대 나왔을 때 되게 독립 영화 느낌이 확 들었어요. 맞아요. 네, 네. 맞아 맞아. 그 전까지는 그런 한공주 느낌 바로 같았어. 없었거든요. 근데 생리대 나오고 약간 요럴 때 독립 영화 필이 이게 다른 돈 된 사람들의 그 압박이 없고 자기 맘대로 만드는 느낌. 왜요? 그래서 18분이나 잘랐는데. 이거 제작한 데가 카파 아닌가요? 네 맞아요. 하고 영진이에서 제공했던데요. 네. 그런 결이 있는데 저도 좀 과하고 약간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그 생리대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를 본 적이 없어. 나는. 정말 독립 영화들 독립 영화에 본 많아요. 적이 없어요. 네. 제가 독립 영화를 한국 독립 영화를 싫어하나 독립 봐. 영화 그리고 약간 상업 영화 학생 매니아. 소녀 나오면은 거의 많이 나오는 장면 저 중에 하나. 인크레더블 좋아하고 마블 좋아합니다. 그거는 근데 잘랐을까요? 그 시체를 원래 건지기 위해서 왜 뾰족뾰족하게 생긴 예. 나사 같은 거, 철망 같은 거 강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 진짜 나오는데 허접해 보였어. 근데 걔네들 그 해병대 전후회에서 그거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 커뮤니케이션 안 돼서 그랬다고 얘기할 때 되게 웃겼어. 그 세월호 생각났어요. 저. 나 엄청 세월호 네. 생각났어요. 다이빙 벨 넣는다 그 상황에서 계속 커뮤니케이션 안 돼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그런 말도 나왔었고. 그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철수해야 된다고 여기 인력 네. 투입이 너무 많이 돼서 다른 사건도 있어서 더 이상 여기에 지체 못한다. 맞아. 사건이 안 밝혀졌는데 어떻게 못 찾았는데 접냐 네. 이런 얘기할 때 세월호 생각 되게 많이 났었어. 맞아요. 그리고 그 서영아 배우가 처음 등장할 때가 텐트 가게에 와가지고 텐트 사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도 되게 어떻게 보면 처음 중요한 역할의 배우를 처음으로 등장시킬 때 굉장히 잘한 연출 같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네. 역을 되게 전형적으로 그냥 막 울고 있고 막 우리 딸 어딨나요? 막 실종된 그런 거 편지 돌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싫어. 그런 연출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리얼리티 쩔게 아이가 강에서 실종됐기 때문에 아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 강변에서 경찰들이 활동해야 되니까 텐트가 필요해서 사러 왔는데 그냥 신제품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사람들 많이 쓸 수 있는 거 그거 이렇게 사가고 막 통화하고 이런 장면에서 이 사람은 무슨 역할일까라고 궁금했는데 운전 거지같이 하고 네. 운전 중에 토하고 나 사고 나는 줄 알았어. 저도 그거 되게 조마조마했어요. 엄청 조마조마했어. 그러다가 딱 실종자 엄마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어떤 약간 이런 기분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연출 맞아. 잘한 것 같고 배우 등장 되게 멋있게 한 것 같아. 맞아요. 힘을 주고 일부러 등장을 시킨 것 같고 아빠 역할도 좀 좋았어요. 맞아요. 아빠 역할이 하는 대사들도 되게 사실적이잖아요. 네.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엄청 전형적이지. 실제로 할 법한 얘기들. 네. 특히 둘이 운전하면서 나중에 보험금 얘기하고 이럴 때 그런 얘기를 근데 안 할 수는 없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현실의 일은 해야 되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해야 되는 말이고 그래서 하는 건데 그리고 아빠가 덜 슬프고 엄마가 더 슬픈 것도 사실 아닌데 맞아요.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더 화날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게 좀 약간 현실적이고 좀 약간 싫으면서 또 보통 애들이 잘못되면 엄마 탓을 좀 많이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잘못되면 일에 미쳐가지고 막 이랬잖아. 네네네. 그런 식으로 엄마가 더 죄책감을 느끼니까 그런 프레임도 약간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엄마가 일을 그만두시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네. 그것도 되게 조금 가슴 아픈 부분이기도 했어요. 아마 보통 그런 식으로 자식을 잃거나 자식이 아프거나 그런 식으로 됐을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어머니의 경력의 단절인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보통 그러면 이제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많죠. 예전에 어떤 통계 같은 거 봤는데 자식이 자살한 경우에는 거의 몇십 프로의 확률인가 되게 높은 확률로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고요. 몇십 프로의 확률이 그러니까 되게 높은 확률로, 되게 높은 확률로. 10%부터 99%까지 사이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영화도 그런 영화 있었어요. 네. 정우성 나오는 거. 아기가 자살한 건 아니었고 아기가 죽었는데 부부가 부부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아기 생각이 나니까. 그쵸. 유전 저만 봤죠. 안 봤어요. 유전은 안 봤습니다. 네. 유전도 그런 얘기예요. 방금 그러고 보니까 정우성 나오는 거 이거 스포일러입니다. 네. 아 그래요? 그 영화의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어떤 영화인지도 영화인지 모르고 모르겠지만. 뭔지도 네. 모르겠지만 뭔가의 스포일러인가 보네. 웃기다. 이게 뭐야? 저도 엉망진창이구만. 네. 네, 그래서 또 어떤 장면들이 인상이 깊으셨어요? 물어보고 싶은 거 있었나요? 물어보고 싶은 거. 난 뭐 물어봐야겠다 한 게 있긴 했었는데. 굿하는 장면 어이없었어요. 아. 굿하는 장면. 할머니가 굿하잖아요. 그 시켜가지고 염하는 거 무서웠다 그랬나? 염하는 거 끔찍했다 그랬죠. 네네. 저는 그 시체 보는 거 그런 거 좀 저는 염할 때 무서워서. 눈물 나던데 약간 눈물 나는데 동시에 고통스러웠어요. 보는 게. 저 잘 못 봤어요. 살 그 느낌이 하얗게 너무 좀 싫어가지고 그 못 봤고 굿한 장면에서 애초에 경민이 죽음은 애초에 중요한 게 아니구나 생각이 그때부터 들었어요. 저는 경민이 죽음을 저는 조금이라도 이유가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한솔이랑 뭐 그 셋의 러브라인이 조금씩 나왔기 때문에 셋 사이에 어떤 사랑이 있었는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했었는데 할머니가 그 돼지 머리 꺼내면서 그 혼을 달래주는 굿 같은 걸 할 때 할머니가 경민이가 실제로 엄마한테 미안한지 안 미안한지도 모르는데 엄마 미안해 이러면서 무당이 그 신 받아가지고 할머니랑 엄마한테 엄마 미안해 이런 식으로 막 하잖아요. 근데 그 경민이의 죽음이랑 사실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위로받는 사람이 누구지 생각해 봤는데 그냥 가족들인 거예요. 할머니, 그쵸. 엄마. 그래서 애초에 이제 이 굿 이후부터는 경민이 죽으면 그냥 맥거핀이다. 그냥 존재만 할 걸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정말 되게 내가 건드리기 싫은 감정 끝까지 가는 느낌이라서 아주 싫고도 좋았습니다. 불편하고도 좋았습니다. 역시 변태. 역시 변태.
저는 그 공식 변태. 구타는 장면이 어땠어요? 미국 사람으로서 미국 사람으로서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저는 그 예를 들면 그 아버지였으면 저는 그 무당을 때렸을 거예요. 아버지? 경민이 아버지?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는 아버지였다면 왜요? 그 왜요? 어떻게 그 내 딸인 척하는 근데 이게 문화예요. 저는 그런 것을 안 믿는 상태에서 그치. 모르고 안 믿는 상태에서. 저도 믿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네. 가족이 고용한 거잖아요. 무당이 갑자기 와가지고 제가 구슬하겠습니다 이게 그쵸.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 부분은 알겠는데, 뭐 그리고 그 구슬하러 오면은 그 여자 구슬하는 무당 여자가 그 죽은 사람이 자기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의 인 것처럼 아이고 잘 지내라 이렇게 하고 이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곳인지 저는 알기는 아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뭐 문화도 없고 뭐 그런 어떤 그 믿음 없어서 약간 그냥 화났어요 엄청. 와, 되게 재밌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족 스스로가 마음이 편하자고 하는 작업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아이가 되게 억울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되게 의도치 않은 방식으로 갑작스럽게 젊게 죽었잖아요. 보통 그렇게 어린 나이에 죽게 되면은 굉장히 뭐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만 남겨진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이를 보냈지만 이 아이가 좋은 곳으로 갈 거라라는 그런 마음을 받고자 그런 확신을 느끼고자 보통 그런 식으로 구슬하는 경우가 많아요. 좋은데 보냈으니까 뭐 괜찮아라던가 네. 아니면은 이제 빙의된 그 무당이랑 껴안으면서 그래 잘 가라 한다던가 말을 못하고 보냈으니까. 그런 걸 가능하게 하는. 네. 보통의 어른들의 죽음은 내가 갈게 혹은 이제 간다는 거가 준비된 상태에서 유언을 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죽으면은 유언이라는 게 없잖아요. 임종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 하기 위해서 자기들 사실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게 많죠. 나 그 생각 들었어. 저 사람들은 저거 한 2시간 하고 얼마 받을까? 엄청 많이 받을걸요? 저기 쓴 배 또 쓸 텐데. 연기자요? 아니면 진짜 무당이요? 진짜 무당들. 진짜 무당. 진짜 무당들. 저기 한 2시간 울어주고 엄마 미안해 하고 배 종이로 만든 배 이렇게 막 배 타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약간 퍼포머라고도 네, 생각되는데 그렇죠. 퍼포머를 하고 나면은 이제 눈물 닦으면서 이제 빵 먹겠지. 운전하면서. 그 사람들도 생업이니까요. 생업이니까 뭔가 그 이질감이 영화 보는 중에도 확 느껴지기는 했어요. 네. 곡하는 아저씨 되게 노래 잘하지 않아요? 네. 저는 진짜 디테일 왕이다. 잘하긴 했는데 차마 그게 얘기할 줄은 몰랐어요. 곡한 아저씨 노래 잘하더라고요. 노래 잘하더라고요. 그 음악도 굉장히 네, 좋았어요. 그 음악도 아하, 성우정아가 이러면서 막. 직접 한 건지 네. 이 사운드트랙에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있어요. 오. 간다 이런 거 아니에요? 스칼렛이 부르니까 무슨 약간 술 마시고 부르는 느낌인데요. 나 집에 간다 이런 거 같은데. 약간 퇴근송. 그럼 좋겠다. 퇴근할 때 노래 부르는 거. 이제 가면 언제? 나는 가면 딴 사람이 그 노래 부르는 거. 뭐야 무슨 회사 다니는 거야? 아니 진짜 이번 웃기네. 편 되게 웃기네. 죄만한 소녀가 이런 영화냐고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나만 욕하지. 지금 나만 두 번 봤다고 나만 변태를 몰고 있는데 이렇게 웃고 있는 당신들이 더 변태 같아요. 안녕하세요. 죄 많은 소녀를 방송하고 있는 흥 많은 주간 영화 보고 있어요. 주간 업무 보고. 주간 흥보고. 주간 흥보고. 근데 정말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도 계속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엄청 좋아지지 않았는데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장면들이 생각나면서 되게 좋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3빌보드 에픽 미주얼이 봤을 때 느낌이랑 되게 비슷하게. 영화를 보고 나서도 계속 생각이 났다는 네. 얘기를 하셨지. 네. 이 영화가 처음에는 너무 압도당해가지고 뭔가 생각할 거리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막 쓸어오다가 다 보고 맞아. 나서 한두 시간 동안에 걸쳐서 이걸 조금씩 퍼즐링을 좀 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다가오는 장면들도 많고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정말 좋아요. 그리고 연기를 너무 진짜 잘해가지고 정말 잘했어요. 다들 과하거나 부족한 거 없이 너무 잘해서 현실감 되게 많게 잘했고. 네. 정말 저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전여빈 배우는 진짜로 이 영화가 좀 더 흥행이 많이 돼가지고 좀 더 많이 버즈가 됐더라면은 약간 올해 여배우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뭐 버즈가 안 돼도 어쨌든 뭐 청룡 영화상이나 이런 데서는 보통 상 주기도 하니까 상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올해. 저는 올해 차기작 기대됩니다. 아 진짜 기대돼요. 다음 작품 코미디라고 들었는데. 코미디? 네, 코미디래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너무 기대돼요. 맞아요. 평소에 진짜 사람이 어떤지도 좀 궁금하고. 네. 그리고 경민이 역할로 나왔던 배우 있잖아요. 걔 많이 안 나와서 아쉽더라. 네, 초반에는 거의 얼굴이 잠깐 그 화장품 가게에서는 되게 잠깐 나오고 그 후에 쭉 없다가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 밴드 음악 듣는 장면에서 대사도 몇 마디 없잖아요. 되게 이쁘면서도 예. 맞아. 뭔가 느낌 있게 생겨가지고 예. 맞아, 맞아. 정말로 약간 배우 얼굴. 배우 얼굴 진짜로. 맞아. 엄청 배우 얼굴이었어요. 네. 그 오히려 좀 영화랑 조금 결이 다르다고 느꼈던 애는 한소리. 한소리. 아 네. 걔는 캐릭터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예. 밉상 약간. 근데 한소리는 조금 생긴 거에 비해서 너무 애가 바보같이 당한다고 해야 되나? 생긴 거는 일진짱하게 일진인데. 생겼는데 이건 일진이야. 네, 생긴 건 진짜 일진짱할 것 같이 생겼는데 너무 막 휘둘리고 이래가지고 나도 그 생각했어. 키도 약간 크고 무용도 할 것 같은 느낌. 일진짱처럼 네, 생겼는데. 진짜 줏대도 없고 애가. 다솜이 역할이 정말 그리고 연기 잘하잖아요. 네. 다솜이 네. 그 나중에 선생님한테 진짜 있을 것 엿먹인. 같은 친구 같이 생겼어요. 정말 학교에. 처음에 다솜이가 범생인 줄 알았어요. 약간 범생? 범생처럼 하고 다니잖아요. 아 그래요? 다솜이 왜 막 립스틱 바르면서 그 이상한 루머 퍼뜨린 애잖아요. 그 뭐지? 살아 있다고 멀쩡하게 살아 있던데 이래가지고 내 나중에 바람이야. 내 그때 바람이야. 진짜 어이없지 않았어요? 그때 약간 뭐야 이 이상한. 내가 그래서 걔가 유서 얘기할 때 안 믿은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예, 근데 얘는 여자애들이 진짜 복잡단단한 게 그때 막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속의 감정에 뭐 좋아하는 것도 좀 있고 싫어하는 것도 좀 있고 진짜 약간 뭐라고 하냐 성적으로 사랑하는 성적으로 끌리는 그런 느낌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복잡한 애라서 그렇죠. 그 관계를 이해하는데 저는 좀 오래 걸렸어요. 영화 봤을 때는 좀 복잡했고 보고 나서 계속 생각했는데 그게 좀 이해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애들 사이에도 정치라는 게 있고 맞아요. 하니까 심하더라. 그래서 영희가 반에서 어떤 존재였을까도 되게 궁금했고 반에 뭐 되게 다크한 애도 있고 원래 공부 잘하는데 되게 일진무리랑 노는 애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하죠. 영희는 어떤 포지션에 있었을까 그 생각 살짝 많이 했어요. 아웃사이더인데 아무도 건들지 않은 이런 느낌이었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것 같아. 세네. 약간 센 것 같아서 괜히 안 건드리지만 애들하고 막 어울리지도 않고 막 이런 느낌. 그렇다고 막 엄청 티나게 불량배처럼 이상한 애도 하지 아니고. 않고 담배 피거나 그런 것도 그런 많이 것도 없고 아니고. 그리고 밤에 그렇게 둘이서 공연 보러 가고 이런 거 생각하면은 되게 아웃사이더인데 힙한 아웃사이더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게다가 선우정아 공연을 보러 가죠. 뭐 아이돌 공연 이런 게 아니고 선우정아 정도면 근데 인디 메이저라 가지고. 홍대에서 네. 홍대 FF. 근데 이 학교 얘기하니까 말인데요. 또 이것도 제가 얘기하면 우스워하실 것 같기도 한데 반 애들 얼굴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 장면들이 몇 번 있잖아요. 네. 안경 쓴 애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저는 디테일 짱. 진짜 우습다. 반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 아니 학교 다닐 때 여자 선생님도 필요하고 안경도 필요하고 아니, 학교 다닐 때 스테레오타입이 보통 너무 심한데. 아니 그게 아니라 학교 다닐 때 보통 여고고 이러면은 더 안 꾸미고 이래가지고 보통 그냥 안경 쓰고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안경 쓴 애들이 한 3-4명밖에 안 보이고 나머지 애들 다 너무 깔끔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애들이 왜 이렇게 깔끔하게 있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남자 감독이라 그랬나 봐요. 그런가 봐요. 다들 뭔가 너무 성숙해. 되게 화장도 깔끔하게 너무 과하지 않고. 본인이 너무 더럽게 다닌 거 아닌가 반성해 보세요. 보통 고등학생들 화장 보면은 입술 진짜 빨갛고 얼굴 하얗게 바르거나 막 이런데 되게 민낯 느낌 나면서 그렇다고 완전 민낯도 아니고 되게 자연스러운 화장들을 다들 하고 있어가지고 전 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화장을 한 사람이랑 안 한 사람이랑 꾸민 사람이랑 안 꾸민 한 사람이더라도 그 0에서 10까지 이렇게 레벨이 있다면은 더더님 같은 경우는 그 레벨 차가 확
장난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왜 제 얘기를 본인의 학교 환경은 좀 그랬나 봐요. 본인이 네. 한 1 정도 됐는데 지금 오늘은 한 9점 정도 되는 것 같고 어. 오늘 좀 상당히 괜찮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디폴트 값은 아니잖아요. 이거 완전 9 잘 없지. 1년에 3번? 회사에 원래 2분 계시다고 사람들이. 맞아. 오늘은 이 도덕이네. 그 도덕 어디 갔어? 막 이러면서. 이 도덕도 저 도덕도 다 도덕입니다. 더덕이다. 나를 사랑하자. 자 이제 한 줄 평 할까요? 네, 한 줄평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은 일단은 가장 영화를 먼저 많이 보시고 먼저 많이 먼저. 보시고 먼저 많이 보셨대. 마음이 급한 더덕이었다. 먼저 보시고 많이 보신 우리 변태지조님. 안녕하세요, 변태입니다. 저의 별점은 4.5점이고요. 간만에 높은 점수를 줬어요. 진짜 간만이에요. 그리고 한 줄 평이 너무 마음이 무겁다. 그거예요? 이것도 괜찮네요. 정말 마음이 무겁다. 뭐 다른 거 뭘 할 수 있지? 배고프다. 한 줄 평은 배고프다. 본능에 충실한. 아 이거 문장을 정리를 못 해가지고 어쨌든 나는 아니면 된다는 무서운 이기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미선님. 사실 결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서 재평가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아 이거 진짜 모먼트다. 거의 눈물 흘리고 있다 우리는. 엄청 좋았던 거 기준으로 그냥 하세요. 네. 원래 오해했던 대로. 그것도 영화가 주는 오해 판타지도 영화의 판타지야. 그렇지 않아요? 근데 환멸됐습니다. 환멸. 스스로에 대한 환멸이죠. 한번 들어봅시다. 일단은 좀 고민하면서 그래도 이제 4.5 주기는 했어요. 사실 그 4.5 준 이유는 그 5점 못 주는 이유 마찬가지예요.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나 불편하고 마음의 두려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다음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불안함, 두려움, 네. 무거움. 무거움, 엄청 무거움.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정말 5점 주기에는 이제 조금 힘든데 근데 똑같은 이유로 영화관에서 보면서 이렇게 불쾌감을 준 영화는 그 좋은 불쾌감. 그러니까 이제 안 좋아서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의도적인 그런 불쾌감 준 거는 생각 안 나요. 이만큼 그 이전에 이제 봤던 영화 중에서 최고의 불쾌감을 선사한 영화. 그 기억상으로는 그거 있잖아요. 마더 있잖아요. 마더는 안 좋은 불쾌감이잖아. 그거 이제 좋은 불쾌감 마더는 아니고 그거 불쾌한 말이 불쾌감. 끝났으면 네, 불쾌감이. 제발 끝났으면 하는 마음을 주는 최고의 영화고. 두 분 그 링크상으로는 비슷하네요. 저희가 약간 어두움을 담당하고 있어서 주영보에서 맞아. 다크. 빛과 그림자. 그림자 안녕하세요. 저는 빛을 담당하고 있는 스칼렛입니다. 저도 빛을 담당하는 더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주입니다. 저는 어두움을 딱 어둠 담당하는데 왜 이렇게 웃어? 저는 어두움을 어둠이 너무 좋아. 나 밝은 파로 갈래. 네, 그래서 뭐 한 줄 평으로 하면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훌륭하고 꼭 한번 봐야 되는 영화지만 다시 보고 싶지는 않아요. 너무 힘들어서. 지금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어깨를 움츠리면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보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저 더덕의 평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일단 별점은 4.5점. 원래 4점이었는데 그 영화 보고 난 직후에 4점 넣었다가 한 3시간 뒤에 4.5점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TMI. 관찰했어요. 왓챠에서 봤어요, 제가. 진짜? 4점 했는데 그다음에 4.5를 했더라고요. 네. 나도 따라해야지 했지 나도. 아 그래서 따라한 거였어요. 나도 4.5야 그래서. 귀여워라. 그래서 저는 일단 음악 점수 5점. 장면 점수 4.5점.
연기 점수 5점. 뭐지? 다이빙이야? 그리고 연출 점수 4점 해가지고 총 4.5점입니다. 아 그렇게 평점 낸 거예요? 학교 디테일 점수도 주세요. 학교 디테일 점수 1점. 3점. 3점. 선생님 수가 너무 말도 안 되고 선생님들이 입고 있는 옷 스타일이 너무 말도 안 되고 너무 안경 소니가 양복이고 적다. 학생들은 안경을 너무 안 썼어. 차라리 맨눈이면은 렌즈를 서클 렌즈를 끼고 있었어야지. 아 맞아요. 서클렌즈 네, 아무도 안 끼고 있더라고요. 혼나겠지. 아니, 원래는 껴야 돼요. 혼나도 껴야 돼요. 그게 대한민국 여고생입니다. 그리고 저의 코멘트는 죄의식 전가에만 급급한 악의 평범성. 편범성. 평범성.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이 다 악하다는 게 아니라 되게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그 안에서 나는 이런 죄의식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마음에 상해지는 그런 악까지는 아니지만 나쁜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 주인공을 너무 몰아세운다든지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뭐 린치를 한다든지 그런 행동들이 다 쌓이고 쌓여서 자기에 돌아오는 것 같다는 느낌도 있었고 그러다 보면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뭔가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곧 있으면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실 것 같은데. 저도 되게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 빚이 생겼는데 부채가 생겼는데 다 같이 부채 탕감하는 부채 탕감 대작전. 뭐 이런 IMF야? 느낌이야. IMF야? 부채탕감 대작전 화이팅! 화이팅!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네. 얘는 파산 신고를 한 거고 영희는 맞아요. 파산 신고를 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벗어났어. 면제한 거야. 신용불량자에서 갑자기 격상하게 된 케이스. 너무 무서운 현실적으로 영화다. 느끼는. 너무 무서운 영화다 그렇게 들으니까. 네. 제가 그래서 무섭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일상의 잔인함. 일상의 잔인함. 한 줄 평 그걸로 하시죠. 아까 네. 한 거 아니었어요? 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보지 않고.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고 두려웠어요. 이렇게 불쾌감을 준 영화는 없었어요. 이거 훌륭하고 꼭 한번 봐야 되는 영화지만 다시 보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한 줄 평이에요? 그 마지막 부분 한 줄 평이었어요. 맨날 4줄 말하고 중간에 그리고 부연 설명도 많아. 그거 법문. 다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법문. 스칼렛님은요? 땅땅땅. 저는 4점입니다. 4점, 4.5 사이에서 조금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4점. 뭔가 그 불편한 것들이 좋은 불편함도 있었지만 확실히 진짜 불편한 것도 있어가지고 예를 거기서- 들면 목에다가 손 넣는 거요? 얼굴에 칼질하는 거랑 그럼 그리고 걔 팰 때 네. 애들이 저 팰 때 칼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전 그래서 그때 아. 목이 상실하는 줄 알았어요 목소리를. 근데 다행 그건 아. 아니어서. 저 애들이 목이 트레일러 다인 이런 줄 거 안 알았어요? 봤거든요. 아. 저는 트레일러나 내용을 모르고 봤어요. 저도 트레일러 못 봤는데 앞부분에서 얘가 말 목소리 못할 때? 걸 나왔기 때문에 음.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우리 중에서 제일 변태스러운 사람인지 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내가 손가락을 이렇게 목에다 넣었을 때 뭔가 아름다웠어요? 네 낭만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덕님이랑 똑같잖아요. 저는 풍선. 정확히는 풍선. 어쨌든 그치, 목이 뚫린 게 그치지. 좋은 거네. 아니요, 저는 목이 찔리고 싶지 않아요. 진정한 어둠은 여기 있었다. 저는 제 목소리가 소중해서. 저도 소중해요. 저도 서덕이 목소리가 소중해. 그게 네. 아름다웠다고요? 아름다웠다고 아름다웠다기보다 이제 그냥 그 둘이만의 어떤 그런 그 그쵸. 무슨 근데 이분은 뭔지 힘드셨대잖아요. 알겠어요. 네. 그게 네. 그 아름다움도 알겠지만 끔찍한 게 더 크니까 아름다움이 그렇지, 맞아. 싫은 거지. 맞아. 네, 그런 게 있었던 거. 지금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영화 좋고 정말 재밌는 영화였지만 끔찍한 게 나한테 더 빨리 다가오니까 그라스. 이런 게 힘듦이 있었어요. 그래서 4점. 그래도 꽤 높은. 네, 아마 영화 보고 바로 오셔가지고 좀 네. 저희처럼 소화하는 시간이 적어서 맞아요. 아마 아마 3시간 지나시면 4.5점으로 올리실 수도 네. 있어요. 그럴 수도 마음 있어요. 바뀌면 연락 주세요. 진짜 영화 보는 애 One 너무 of us, 긴장해서 one of us. One 죄송합니다. of us, 이거 자꾸 one 해. of us. 그래서 몸이 이렇게 떨릴 정도로 좀 약간 그랬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뭐지 소름 돋는 네. 이런 게 계속 있어가지고 영화 보고 나서 그랬었는데 4점이고 한 줄 평은
한 줄 평 너무 어려워. 한 줄 평은 두구두구두. 나의 한줄 평을 내일 알게 될 거야. 내일 알게 된대. 제 한 줄 평은 소름 끼치게 아름다운 고등학생들. 안 아름답다면서요? 되게 지금 사카스틱하게 얘기한 거죠. 소름 끼쳐. 소름 끼치게 아름다운 고등학생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고등학교 여자애들만 할 수 있는 행동들인. 고등학교 여자예요. 고등학교 여자예요. 저 에어컨이 아니래. 근데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도 조금 소름 끼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랬어요. 다 소름 끼쳤어. 사실은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소름 끼쳤고 좀 더 적나랬던 게 아무래도 애들이니까. 맞아. 그 적나람이 어른들은 그래도 그 적나람을 안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좀 막 꼬여 있는 거고 애들은 적나람을 계속 드러내니까 더 미친 것 같았어요. 하긴. 네. 그 주인공 포함 네. 그리고 네. 죽은 애 포함 죽은 애 포함. 전부 다. 그때 약간 죽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 게 일종의 문화처럼 있잖아요. 조금. 나뭐 20살에 죽을 거야 이러고 중2병의 일종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실제로도 정말 너무 감수성이 풍부해가지고 그런 사건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말 소름 끼치게 아름다운 고등학생이 맞는 것 같습니다. 휴. 진짜 나 영화 보면서 숨도 못 쉴 것 같다니까. 진짜 숨 잘 못 막히는 쉬었어요, 진짜로. 영화였어. 막 그 사운드 앰비언트 세질 때 베이스에서 막 노이즈 되게 심해질 때 그때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뭐 그런 앰비언스나 이런 게 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장면에 나온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게 되게 힘든 거예요. 일상적으로도 말할 때도 계속 깔리고 있고 그런 노이즈가 네. 백색 소음처럼 계속 깔리고 있고 보통 영화를 보면은 네. 여기 좀 긴장감 있다 할 때 노래 나오는데 이게 아니었어요. 현장음을 엄청 넣고 그런 후시 녹음이 별로 없고 카메라 옆에서 이렇게 카메라 뒤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면서 사운드 이동하는 그 뭐라고 하지 경로 같은 게 실제 사람 이동 경로랑 일치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내가 관찰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사운드 디자인이 거칠었던 게 되게 매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웃긴 건 이게 사운드 트랙으로 따로 듣잖아요. 네. 그러면은 음량을 최대로 키워도 안 들리는 장면들이 되게 많아. 안 들리는 소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영화상으로는 되게 음향이 엄청 키워져 있고 그거에 약간 질식당할 것 같은데 사운드 트랙으로 따로 들었더니 생각보다 소리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아가지고 음향이랑 음악이 분리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가? 그거는? 근데 약간 전반적으로 뭔가 이렇게 나왔었을 때 되게 둥둥둥 깔리는 거 그런 것들도 여기 사운드 트랙에 있는데 그 되게 안 들려요. 그래서 이 사운드 트랙 앨범 녹음을 잘못했나 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래서 아니면 이게 장면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음악을 더 때에서 내가 듣고 있는 거였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그랬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죄 많은 소녀는 그러면은 네. 죄 없는 팟캐스트와 죄 많은 소녀. 두 편으로 나눠지겠네요. 네. 그러면은 저희 이번 죄 많은 소녀에 대한 영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감사했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이렇게 양이 많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들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1편과 2편의 조회수가 다를 것 같네요. 그럴 것 같네요. 다들 들어주시고 댓글로 어떻게 보셨는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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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